만나면 좋은 친구 MBC. 어느새 봄이 지나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여름하면 울창한 나무 그늘 아래 선선한 바람이 반갑고요. 또 실록의 싱그러움이 눈까지 즐겁게 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아산에서 이렇게 성큼 다가온 여름을 만끽해보러 가보실까요? 여름날 수목원은 갖가지 꽃들과 나무들이 싱그러움을 뿜어내고 시원한 물줄기에 더위도 저만치 달아나는데요. 아산의 여름 풍경 속으로 풍덩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시원한 아산호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초록일색의 특별한 공간이 눈에 띕니다. 입구에는 하늘을 향해 직선으로 뻗은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이 여행자들을 반겨주는데요. 우와, 이 시원한 물소리까지 들으니까 마음이 더 상쾌해지는 기분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눈에 이렇게 초록초록한 게 가득하고요.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이곳이 사실 채석장으로 사용됐던 곳이에요. 아산만 방조제 건립하면서 사용됐던 채석장인데 2006년도부터 하나하나 손수 가꿔가면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조성한 곳이에요. 뭔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랬어요? 얼른 좀 둘러보고 싶어요. 네, 가시죠. 네. 네. 삭막한 채석장이 이렇게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변신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이 이어졌을까요? 드넓은 곳 어디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와, 길이 너무 예쁜데요? 지그재그 같아요.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한 명소를 본따서 만든 길이고요. 가을에는 국화가 많이 보실 수 있고 봄에는 튤립이랑 수선화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와, 시즌별로 계절별로 볼 수 있는 꽃들이 여기 이렇게 심어지는 거예요? 네, 저희 수목원이 사계절의 아름다운 수목원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다양한 식물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와, 기대가 되는데요. 걷는 즐거움이 있는 지그재그 길. 그 길 끝에는 시시각각 움직이는 특별한 조형물이 시선을 끕니다. 아니, 사실 밑에서부터 저한테 반짝반짝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밑에서부터 궁금했는데 뭐예요? 이게 무동력 바람개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빨리 돌고 바람이 적게 불 때는 천천히 돌고 그런 상징적인 조형물입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전망대에 이르게 되는데요. 아래와는 또 다른 풍광에 넋을 놓게 됩니다. 우와, 전망 너무 좋은데요? 이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여기가 저희 수목원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방이 탁 트인 전망대에서는 아산과 평택을 잇는 다리가 한눈에 들어오고요. 평택시까지 조망이 가능한 뷰 맛집입니다. 와, 진짜 전망 너무 좋다. 어딜 가도 이런 전망을 보실 수 없을 거예요. 수목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명소가 있습니다. 시원한 물소리를 따라가면 만날 수 있는 인공폭포인데요. 폭포 아래로 연못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광을 연출합니다. 수목원이라고 식물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니 동물농장에서는 귀여운 사냥과 알파카들이 한가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어. 오, 진짜 잘 먹는다. 오, 아그작 소리. 먹어봐. 그렇지. 오고고 잘 먹는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수목원. 관람객들도 여름날에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잘 꾸며지고 유럽 정원 느낌이 나면서 걷고 싶고 또 이렇게 기둥들이 파리의 뭐 그런 느낌도 나고 수변이나 이런 물줄기 같은 게 너무 시원하고 가족들하고도 뭐 주말에 충분히 올 수 있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아기들도 그렇고 뭐 동물들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수목원 안에는 여름꽃의 대명사 수국이 만개해 있는데요. 가을엔 국화꽃들로 뒤덮이고요. 계절마다 펼쳐지는 다양한 꽃들의 향연 또한 수목원에 놓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올 가을에는 국화 백만송이를 또 준비했으니까요. 가을 정취를 만끽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을에 또 한 번 와야겠네요. 꼭 와주세요. 네, 꼭 올게요. 네. 아산에서 만나는 여름 풍경 두 번째는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지중해 마을입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원주민들이 마을 전체를 유럽풍으로 조성해 관광 명소가 됐는데요. 골목마다 감성 가득한 공간과 이국적인 분위기가 마음을 설레게 해줍니다. 아니 근데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지? 저긴가? 얼른 가봐야겠다. 마치 뭔가에 홀린 듯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오? 그런데 메뉴 이름이 아주 독특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맛있는 냄새를 쫓아왔는데 네. 혹시 그 주인공이 묵은지 파스타인가요? 네, 맞습니다. 메뉴는 생소하지만 맛이 정말 일품이거든요. 드디어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묵은지 파스타를 영접했는데요. 빨갛지가 않고 세상 순해 보이는 비주얼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와, 헉, 아니 이 코끝을 자극하는 그 묵은지 냄새가 입맛을 좀 돋구는데요. 향도 좋지만 먼저 드셔보시고 말씀 나누시죠. 좋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네. 동서양의 만남 묵은지 파스타.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맛 어떠세요? 와, 되게 매력 있는데요. 매력 있으시죠? 사실 오일 파스타 계속 먹다 보면 좀 느끼한 맛이 있는데 이 지금 탱글탱글한 면 그 사이사이로 그 묵은지의 새콤하고 또 담백한 맛이 들어오니까 네. 이 피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묵은지 파스타의 비법을 살펴봅니다. 특이하게도 파기름을 베이스로 사용하고요. 거기에 한 번 씻어서 볶아놓은 묵은지를 넣어준 다음 불맛을 입혀가며 한 번 더 볶습니다. 이어서 조갯살과 함께 육수를 부어주고 면을 넣어 한 번 더 볶아주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묵은지 파스타가 완성됩니다. 알리오 올리오에다가 네. 또 조갯살까지 넣으셨으니까 좀 봉골레가 합쳐진 또 그런 느낌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밋밋한 맛을 묵은지가 맛의 조합을 한껏 더 식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요리입니다. 대파와 오일에 살짝 부족한 맛을 꽉 채워주는 묵은지. 자꾸 먹게 되는 중독성 강한 요리입니다. 묵은지의 새콤하고 담백한 그 또 맛에다가 아삭아삭한 식감까지 느낄 수 있고요. 해산물의 냄새가 또 함께 나오는 게 네. 정말 너무 매력 있어서 저는 이 묵은지 파스타 때문에 단골분들이 정말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아하세요, 이 메뉴. 이번엔 이탈리아에서 독일로 건너가 독일식 족발 요리를 만나봅니다. 독일에서 드셨던 분들이 정말 여기가 퓨전이긴 하지만 훨씬 더 맛있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주도 앞다리를 사용한 족발입니다. 겉은 바삭, 안은 촉촉. 와, 이거 안에 지금 육즙 살아있는 거 보이세요? 아, 얼른 먹어보고 싶다. 제주산 돼지로 맛을 낸 슈바인 학생.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소리 들리세요? 네, 소리 들려요. 껍데기 그 바삭바삭함하고 안에 진짜 촉촉한데요? 네. 그 짭조름한 소세지랑 족발의 중간인 느낌? 맛있다. 네. 비법은 바로 오븐에서 1시간가량 구워주는 데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육즙은 뚝뚝 떨어지고 껍질은 아주 바삭해진다고 합니다. 고기 자체도 맛있지만 이 집만의 비법 소스에 찍어 먹으면 풍미가 한결 살아납니다. 묵은지 파스타도 우리가 좀 한국적인 맛이었잖아요. 네. 이 소스에서도 또 그런 느낌이 나요. 한국적인 맛이. 그렇죠. 제가 이 소스를 개발했는데요. 좀 더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참기름을 넣고 짠맛과 단맛의 조화로다가 만드는 거예요. 딱 그 말이 맞는 것 네. 같아요. 짠맛과 단맛의 조합. 이국적인 지중해 마을에서 즐기는 특별한 요리들. 여행의 즐거움을 샘솟게 하는 1등 공신입니다. 행복해지는 맛이에요. 초록초록한 식물원에서 힐링도 하고요. 또 이렇게 아름다운 지중해 마을 속에서 맛있는 음식까지 먹었더니 정말 눈도 입도 행복한데요. 여러분도 초여름 싱그러운 에너지를 받고 싶다면 아산으로 바다가 없어도 여름의 시원함이 가득한 아산. 초록의 나무와 갖가지 꽃들이 생기를 뿜어내고 파란 하늘 아래 마음까지 하얗게 물들여줄 지중해 마을에서의 특별한 별미까지
이 여름 아산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다문화 여성들이 역량을 펼치고 이들의 자립을 돕는 꿈과 배움의 장이 있습니다. 이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더 나은 한국 생활을 지지하는 다문화 여성들의 배움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찾은 곳은 무안의 한 대학교. 오늘 이곳에는 다문화 여성들이 참여하는 특별한 수업이 열린다는데요. 다문화 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오늘 수업. 어떤 수업인가요? 저희가 화장품 재료를 가지고 DIY 천연 화장품을 만드는 과정, 자격증 과정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 가기 이전에 우리 친구들이, 수강생들이 먼저 제형을 만들어 보는 것에 한번 흥미를 두면 본인들의 직업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미용에 관심이 많은 무안의 다문화 여성들의 수요에 따라 천연 화장품 만들기 수업이 열린 건데요.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기초 화장품을 천연 재료로 직접 만들어보고 자격증 취득까지 목표로 한답니다. 그때는 핸드폰에다가 잘 안 좋아져. 왜 그럴까요? 여기만 이거를 맞추지 마세요. 얘만 하면 돼요. 그래서 로션 화장품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제가 선생님한테 부탁했거든요. 제가 만들고 싶어서 그냥 참여되게 됐어요. 다른 프로그램은 많이 있지만 제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화장품 만든 거 여자로서 그런 거 만들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여자는 항상 다른 우리도 로션 사서 발랐잖아요. 직접 만든 거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천연 원료가 들어간 화장품 실습에 열중하는 이들. 과연 어떤 화장품이 이들의 손으로 탄생하게 될까요? 아이크림 만들었어요. 아이크림이요? 네. 이거 아이크림 만드는 거는 어떻게 재밌으셨어요? 네, 재미있었어요. 너무 새롭고 또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세심한 양 조절과 미세한 온도 조절을 위해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는데요. 어렵진 않을까요? 온도 자체에 80도가 되게끔 도달하는 데까지 학생들이 급한 성격이 있는가 반면에 차분한 학생들도 있고 해서 그 제형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스피드할 때 스피드하게 부어줘야 되고 저울 다루는 부분들이 이렇게 0.00이라든지 0.1 저울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미세하게 저울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세심한 정성이 들어간 이들의 손끝에서 아니요, 나한테 사고 나한테 때리는 거예요. 시중에 팔아도 손색 없을 멋진 화장품이 탄생했습니다. 아이크림도 만들고 지난주 로션하고 에센션도 만들었어요. 재미있고 네, 이렇게 직접 만들고 스스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용사, 메이크업, 자격증, 시험, 매니큐어 같은 건 있으면 네, 발톱도 페디큐어 이렇게 건 프로그램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수업을 주최한 곳은 바로 무안군 가족센터였는데요. 이곳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직접 방문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그리고 일반 가정 모두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과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모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방문 지원 사업을 일단 실시하고 있고요. 한글 교육과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적응을 돕는 방문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여서 화장품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방을 창업할 수 있는 역량까지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그리고 취업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친정과 같은 곳, 어떤 힘들 때 버팀목이 되는 곳, 그들의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 곳, 그런 곳으로 발돋움하고 싶습니다. 무안뿐 아니라 지역마다 지역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가족센터. 이번엔 목포시 가족센터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요리교실이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한식 요리교실은 초기 결혼 이민자분들을 위해서 문화적인 면이나 한국에서 또 엄마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다 하고자 하는 부분을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초기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저희 한국어 어휘력이 조금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 토픽반, 국적 취득반, 관영어 속담반까지 한국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평일엔 센터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우신 어머니들이 또 자녀를 위해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다문화 엄마학교 프로그램이 주말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한국 생활의 첫걸음을 뗀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한식 요리 교실. 오늘은 어떤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생일에 빠질 수 없는 미역국과요. 또 명절이나 잔치에 빠지면 섭섭한 잡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면 어렵지만 또 쉽게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 김치를 이용한 요리를 배우셨는데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셨어요? 먹었어요. 네. 맛있게 먹었어요? 네, 맞아요. 김치찌개? 김치찌개. 키친으로 핏물 다 빼신 거예요? 네. 이렇게 약간 채 썰듯이 이렇게 결대로 잘라주면요 질겨요. 이 결을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게 결방함이 아시겠어요? 한국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년. 이거 알아요. 어떻게 요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김치찌개 너무 좋아요. 우리 가족도 김치찌개 너무 좋아요. 조금 더 배워요. 매일 배워요. 애기 어린이집 가요. 그리고 여기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한테 말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택배도 전화해요. 저는 알아요. 하루 3끼 맛있는 한식 요리를 내 손으로 직접 차려내기 위한 이들의 도전. 뚝딱뚝딱 썰어내고 볶아내고 솜씨가 제법인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소금 조금만 더 돼야 돼. 조금 싱거워. 직접 만든 미역국을 맛보는 슬레이 후추 씨. 그런데 간이 영 안 맞나 봅니다. 맛이 어때요? 역시 선생님 요리 시원해요. 네. 달라요 맛이? 네. 왜 그럴까요? 한국에는 손맛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 근데 많이 해보면은 또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돼요. 한국 요리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아까 선생님 계속 따라 양념을 넣었는데도 뭐 잘못했는지 내 맛하고 선생님 맛은 달라요. 똑같이 넣었는데도 모르겠어요. 오늘 처음 해보는 요리인데 조금은 서툰 게 당연하죠. 바로 오늘이 나만의 손맛을 찾아가기 위한 첫걸음 아닐까요? 네. 맛있네요. 네네네. 아직은 서툰 한국 요리지만 다 같이 요리하고 맛보며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요리 교실. 직접 만들어서 더 맛있는 잡채와 미역국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같이 요리하니까 행복했어요. 여기 와서 다양한 요리 만든 방법을 알 수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한 나라의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잖아요. 대표적인 문화인데 음식을 만들고 먹으면서 한국의 문화도 이야기하고 역사도 이야기하고 풍습도 얘기하면서 목포시의 글로벌 가족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으로 꿈을 펼치고 역량을 발휘해 나가며 한국 생활에 정착해가는 다문화 여성들. 앞으로도 꿈과 배움의 장에서 펼쳐나갈 이들의 탄탄한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다이어트.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맛없는 식단으로 금세 지쳐버리는 다이어트는 NO! 나에게 꼭 맞는 식단과 운동으로 20kg 감량에 성공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실패하는 원인이 뭔가를 내가 먹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먹지 못하게 하니까. 근데 점심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라고 하면 유지하는데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다이어트에는 꼭 필요하다는 식단은 맛있게, 지루한 운동은 즐겁게. 올여름 건강하고 탄탄한 몸매를 만들고 싶다면 모두 주목! 다이어트 전문가가 알려주는 건강하게 살 빼는 방법,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여름을 맞아 지방을 화끈하게 태워버릴 수 있는 운동이 있다고 해서 달려온 이곳. 경쾌한 음악에 맞춰 다들 온몸에 땀나도록 열심히 뛰고 있네요. 트램플린을 이용한 점핑 운동은 약한 코어 근육을 단련하고 하체를 튼튼하게 해주는데요.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별로 없는데 점핑은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도 같이 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보통 30분 뛰었을 때 러닝머신 2시간 뛰는 효과랑 같거든요. 여기서는 1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3시간, 4시간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점핑 운동의 효과를 톡톡히 본 김백현 주부, 현재 점핑 운동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고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임에도 탄탄한 체형을 유지하고 있는 그녀.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몸무게를 자랑하고 있지만 한때 그녀의 몸무게는 80kg이었습니다. 아이도 크면서 이제 사춘기가 애들이 오다 보면 아무래도 뚱뚱한 엄마보다는 살 빼 있는 엄마랑 같이 가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낫고요. 뭐 옷을 입거나 뭐 이런 걸 할 때도 아무래도 살을 좀 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면서 살을 빼게 됐어요. 실제로 점핑 운동은 재활 치료의 목적으로 개발됐는데요. 올바른 운동법만 잘 지켜준다면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점핑 운동의 매력입니다. 많이 개운해요. 그리고 열심히 운동했다고 딱 느낌이 들고 그리고 재밌어요, 운동도. 땀 흘리고 나서 집에 가서 샤워하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 분들은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40대, 50대 되면 무료해서 또 정신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1시간이라도 재밌게 보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뛰고 있습니다. 운동만으론 쉽지 않은 체중 감량. 일단 그녀의 일상을 좀 지켜볼까요? 운동 후 집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은 땀으로 빠져나가는 체내 수분을 보충해주고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녀가 가장 강조하는 다이어트 비결인데요. 왜냐면 지방을 태워주는 역할을 운동이랑 했다고 하면 그걸 버려주는 역할은 물이 하고 있어서 물을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물을 한 2리터에서 3리터 먹고요. 근데 이제 물 못 먹을 때는 차를 꼭 마시고요. 체중 관리 시 꼭 필요한 식단. 다이어트의 적인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포만감은 높이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건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듬뿍 넣어주는 것이었는데요.
운동으로 해서는 칼로리 소모만 되지 먹는 거가 막 1000칼로리, 2000칼로리 해버리면 운동 하나이니까요. 식단을 꼭 하지 않으면 살은 절대 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살 안 찌는 걸로 맛있게 먹는 게 그래야 오래 다이어트를 할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 하루에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4년간 체중을 유지해온 비결이 이 식단에 있었던 거죠. 흰쌀 대신 영양가 높은 현미를 넣고 격한 운동으로 인한 근손실을 막아줄 닭가슴살까지 듬뿍. 입맛과 건강을 모두 충족시킨 백현씨표 건강식단 완성입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하면 내가 오늘은 그 맛없는 닭가슴살을 또 먹어야 되네. 아니면 오늘은 내가 오늘 그 야채를 먹어야 되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거든요. 차라리 점심에 내가 짜장면 먹고 싶으면 점심에 짜장면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하루 한 끼는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냥 굶어서 빼면 단백질이 없다 보면 이게 축 처져요. 대신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고 몸을 짱짱하게 만들면 이쁘게 살이 빠지겠죠. 집안일을 하면서도 숨어있는 군살을 빼는 틈새 운동법이 있다는데요. 설거지를 하는 잠깐의 시간 동안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이 동작은 발목과 종아리의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보면 발을 잘 삐거든요.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목에 좋고 복근에 힘이 가니까 허리도 좀 덜 아프죠. 체중 감량을 위해선 몸에 축적된 칼로리는 모두 그날 소비해주는 게 좋은데요. 그녀가 저녁 운동으로 선택한 것 역시 점핑입니다. 다른 운동에 비해 높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만큼 간단한 스트레칭과 워밍업은 필수인데요. 그러니까 위에서 뛰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에 힘주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발목에 안 떨어지기 위해서 발목에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발목에 힘을 주는 걸 복근에 힘을 줄 수 있도록 바꿔주시면 돼요. 신체를 강하고 아름답게 단련하는 건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담을 그릇을 빚는 일과 같다고 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해 내게 딱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는 일. 나의 몸과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하는 첫걸음일 텐데요.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아보세요. 무더운 여름, 아프리카의 열기를 날려버릴 쿨한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최고 맛있다. 굿. 다양한 풍미와 이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 맥주를 못 마셔도 오케이. 즐길 준비가 됐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2년 만에 돌아온 대구 수제 맥주 페스티벌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20, 22, side coming back. 대구의 힐링 명소 수성문. 뜨겁지근한 날씨 속에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축제 개막을 앞두고 다들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근데 좀 힘들긴 한데 지금 2년 만에 열려가지고 저희도 즐겁게 지금 일하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거라서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사람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 수제 맥주. 자, 귀한 맥주 왔습니다. 조심해 가요. 네, 잘 들겠습니다. 먼 길 달려 도착한 귀한 수제 맥주는 바로 냉장고로 직행합니다. 송 팀장 이거 온도 체크 다 됐죠? 예, 시원하게 세팅 잘 돼 있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제조가 됐고요. 지금쯤이면 한참 풍미가 있고 맛이 아주 좋을 때입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2019년 이후 2년 만에 열린 대구 수제 맥주 페스티벌. 오랜만에 축제 소식에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제2회 대구 수제맥주 페스티벌은 전국에서 다양한 수제맥주 양조장에서 15개 업체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제맥주의 다양한 맛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자 하고 또 수제맥주의 문화가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이런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축제 개막과 함께 하나둘 모여드는 인파. 네, 춘천에서 온 강원도 감자맥주 한번 드셔보세요. 사과 발효해서 만든 애플 사이다예요. 각자의 개성을 어필하며 손님들의 발걸음 붙잡는 각양각색 수제 맥주들. 여기저기 둘러봐도 어느 것 하나 평범한 게 없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좋고 가족끼리 맥주 축제 한다고 해서 나왔어요. 맛있는 맥주 마시러 왔어요. 다른 지역의 다양한 맥주를 마시고 싶어서 오게 됐어요. 역사는 아직 짧지만 열정적으로 성장 중인 대한민국 수제 맥주 산업. 이번 축제에 출품된 수제 맥주의 종류만 무려 120여 종이라네요. 사실 전국적으로 허가받은 수제 맥주 브루어리 숫자가 160곳 이상 되거든요. 전국에 소재해 있는 이런 양조장에서 만드는 맥주들이 종류만 다를 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국적으로 신생 브루어리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향 따라 입맛 따라 골라 먹는 재미는 덤. 브루어리의 개성을 듬뿍 담아서 더욱 특별한 수제 맥주들. 이렇게까지 다양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뭘까요? 맥주의 재료는 크게 4가지입니다. 몰트와 홉, 효모, 물이거든요. 이 4가지 기본적인 맥주 재료 중에서 맥주의 향과 맛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홉이거든요. 어떤 홉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이 홉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맛을 내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활기를 더해가는 축제 현장. 늘어가는 손님만큼 진행 요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네, 실례지만 신분증 한번 확인 가능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사과 맛도 나고 미자 맛도 나고 저처럼 못 먹는 사람도 참 먹기가 좋아해요. 맛있어요. 무겁지 않아요. 약간 가벼운 듯한데 그 안에 향이 되게 괜찮아요. 수제 맥주는 유통기한이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펍에 직접 찾아가셔서 갓 만들어진 맥주를 직접 즐기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라거 종류는 여름에 시원하게 드링크블하게 마실 수 있는 맥주고 IPA 종류는 프레시하게 맛깔나게 드실 수 있는 맥주입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또 연인과 함께 축제를 만끽하며 다들 수제 맥주의 매력에 흠뻑 취해봅니다. 깔끔하고 이제 과일향도 나고 그래서 목넘이도 좋아서 되게 잘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종류가 다양해서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필터링하지 않고 열 처리하지 않은 맥주이기 때문에 좀 더 품질 좋은 그런 이제 정성스러운 맥주 그래서 좀 차별화가 있습니다. 술이 있는 자리에 맛있는 음식이 빠지면 안 되죠. 처음 접하는 이색 음식부터 보장된 맛에 익숙한 안주까지 뭘 골라야 잘 골랐다고 소문이 날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제 맥주 하면 원산지가 저희 독일이지 않습니까? 오토 페스티벌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수제 소세지, 훈연 소세지를 저희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바베큐, 그리고 수비드 공법으로 만든 폴크모크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구에서 수제 소세지 드실 분 지금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맥주의 짝꿍자리를 넘보는 수십 가지 안주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전통의 강호 치킨. 과연 치맥의 아성을 뛰어넘을 새로운 조합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맥주 안주로 먹을 게 많고요. 특히 코코넛 칠리프가 맥주랑 되게 잘 어울려요. 맛있어요. 맥주 안주는 치킨 최고죠. 저희가 선택한 건 독일 소세지로 만든 핫도그입니다. 짭짤하고 약간 풍미도 있고 맥주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좋아요. 저마다의 방식으로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음악과 맥주,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분위기가 자유로워가지고 너무 즐겁고 좋은 것 같습니다. I love it here. This is the best, all the best beer. So happy. Cheers. 어느덧 저물어가는 태양. 진정한 페스티벌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One, two,
감미로운 음색과 함께 무르익어가는 분위기. 축제에 취하고 음악에 취하고 한여름밤의 꿀처럼 달콤한 시간에 모두가 흠뻑 젖어갑니다. 너무 좋았어요. 맥주도 좋고 또 공연도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하루였어요. 진짜. 이래 하늘을 지붕 삼아 잔디밭에 앉아서 보니까 너무 친구들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행사 종종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내년에도 꼭 오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3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상황리에 막을 내린 2022 대구 수제맥주 페스티벌. 내년에 더욱 숙성된 맛과 함께 다시 찾아올게요. 우리 같은 사람도 좀 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여건상 뭐 잘 안 되니까 존경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려고 하시고 굉장히 정의로운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유재석이가 진행하는 그 프로에 나오셔갖고 저도 잘 보고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약사가 되신 지는 한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지금 42년째입니다. 42년이요? 예. 어휴. 예. 라오스에서 아짠저로 불리우는 창원에 사는 조건식 약사입니다. 메콩강을 품은 라오스는 어린 시절의 순수한 세상 속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선 매 순간 삶이 흥겨운 사람들이 삽니다. 이곳은 사바이디 안녕 라오스입니다. 2012년도 후배가 라오스에 무슨 사업 정보차 자료 수집 때문에 갔는데 봉사하려고 간 건 아니에요. 관광 쉬려고 갔는데 그게 라오스 첫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 초등학교 시절의 그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서 고향에 온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웃으면서 항상 사바이디 하면서 항상 인사를 해주고 하는 그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줌마의 아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가 보니까 머리에 부스럼이 엄청 심했어요. 우리 이거 보면 왕부스럼 있죠, 그죠? 머리 생기는 거. 그게 있어서 제가 가져간 연고를 발라주고 엄마를 불러서 나머지 연고를 이렇게 바르면 된다고 해주고 내가 한 달 뒤에 옷은 잘 나는 거 한번 볼게 하고 손가락 걸고 약속했던 그게 제가 주문을 해갖고 가져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래처 제약회사에서 뭐 샘플인가 조금씩 소량씩 또 지원해 주는 거 의약품하고 그렇게 가져갑니다. 매월 라오스 가는데 보름 라오스 있으면 한국에 보름 있다가 또 다음 달에 갈 준비해가지고 또 가고 그렇게 봉사를 계속 안 하면은 봉사의 연속성이 없어집니다. 왜냐면 1년 만에 가가지고 봉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근데 약간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는 것이 나를 조국장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손님이 많아요. 훌륭한 일 하신다고
칭찬을 하게 되면은 참 저는 내가 좀 얼굴이 좀 간지러 보여. 나는 본인이 아닌데.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 다 같이. 갈 때마다 이게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물도 파괴되고 학교도 짓고 그렇게 된 거죠. 정확하게는 기억은 뭐냐. 방문한 데는 전부 다 내가 도움을 줬으니까요. 한 60군데, 100군데 정도 될 거예요. 그러고 학교를 지은 거나 리모델링하고 학교에 그거 한 건 한 20군데 정도 되고.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를 주면은 정수기를 사용을 못 해요. 왜 그러나 하면 물 살 돈이 없어서. 제가 이때까지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왔을 때 장학금 혜택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장학금을 전교생 다 이 학비에 신경 안 쓰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제 소신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생각하면은 외부 사람이 오시갖고 뭐 노트 주고 연필 주는 거는 생각이 안 나는데 먹을 걸 사오시고 나눠준 게 제일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도 한 번도 빠짐없이 학교를 방문할 때 먹거리를 사가지고 가요. 그럼 제가 가면은 항상 먹을 걸 준다는 생각하기 애들은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가면은 이렇게 해요. 아짠저 사랑해요. 그런 거를 한국말을 제가 좀 많이 가르쳐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그런 거. 그런 한국 동료, 동대문을 열어라 하고 하는 그런 간단한 한국 동료도 가르쳐 보급도 하고. 주민들, 선생님들, 학생들 다 좋아하죠. 이장하고 좀 지나다 보니까 집을 조금 지어줬으면 안 되겠나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가보자 하니까 방 안에 자는 방에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 그 안에서 밥도 하고 다 하는 하나의 움막이에요. 우리나라 흑감보다 못한 그런 데 살고 있더라고요. 집을 지을 때 그 마을에 해당되는 사람이 도와주는 걸로 해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같이 지었다는 우리 집을 내가 함께 나도 힘들어서 지었다는 그거를 느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제가 이 봉사를 하면은 한국에서 물론 내 말만 믿고 믿을 수도 있지만 실제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저를 도와준 가족을 초청을 해가 우리 집에서 한 10일 동안 자면서 관광도 하고 같이 생활도 하고 그랬었어요. 라오스 사람이 제일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뭐냐, 눈 구경하는 거예요. 그거는 열대지방에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겨울에 오가지고 눈썰매도 타고 정말 즐겁게 보내고 갔습니다. 사비를 해야 바로 내가 이 학교는 지는데 얼마 든다. 제가 바로 자본 투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약국 수입이 고정적으로 있으니까 약국 수입하고 제가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노후를 위해서 저축한 돈하고 같이 가져가서 라오스 학교를 짓는데 봉사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NC 팬이거든요. 제가 NC 구단에서 시구도 했어요. 오늘 선발도 누구죠? 오늘 아직 안 했어요. 이거 한 5시간. 돈을 그냥 제 통장으로 주면은 제 영수증도 끊어주지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사양을 하고요. 학생들 장학금을 하면은 거기서 교육부에서 표창패가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정빙이 될 수 있는 거 이외에는 후원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 물품 후원은 제가 필요해가지고 좀 많이 받았습니다. 신발, 김해에 계신 어떤 신발 같은 거, 운동화 이런 거는 가져가 갖고 갈 때마다 이거는 어느 학교 줘야 되겠다 약속을 했는데 주고,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유치원이 옷 같은 거 1년 하면 또 옷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입어도 그 떨어진 게 없거든요. 깨끗이 빨고 그 애들이 쓰던 그 원복하고 가방을
주시면은 그걸 라오스에 가져가서 전달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마을에 이제 도와주는 방법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내 로고, 약국 로고를 넣어갖고 파우치를 제작을 해달라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개수를 정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제작한 거를 모든 것을 제가 사가지고 가겠다. 그러면 그걸 가져와서 하나씩 줘요. 도와주더라도 저하고 관심을 가지라고 하나씩 나눠주기도 합니다. 인생에 라오스하고 인연이 있다고 전에부터 쭉 이 자리에 있었다는 생각을 하죠. 마음은 항상 라오스에 당장 비행기가 뜨면은 바로 달려갈 작전입니다.